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일단은 텍스처를 한 장 찾아오죠. 텍스처를 한 장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특히나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엔 요런 텍스처들이 막 들어 있을 겁니다. 요런 텍스처들. 저번에 한번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요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딱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이미지 파일이 제공이 되는 거죠. 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재생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사이의 시간을 뭐 얼마로 둘지 이제 우리한테 달린 거지만 보통 0.1초 정도 두면은 잘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0.1초 동안은 이 친구를 갖다가 화면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를 갖다가 띄워주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를 갖다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트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이런 제일 기반이 되는 애니메이션 방법이 우리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방법에는 사실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3D 상에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캐릭터가 관절을 두고 막 움직입니다. 여기 이렇게 게임에 캐릭터에 관절을 막 심어둬요. 본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이 친구는 얼마만큼, 이 친구는 얼마만큼, 이 친구는 얼마만큼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이동을 시키죠. 캐릭터를 막 하나하나씩. 이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이 꼬리 움직임을 값을 정해주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2D 애니메이션에 한해서 2D 애니메이션도 본을 붙입니다.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게임 하시다 보면 뭔가 도트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2D처럼 되는 애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친구도 보시면 여기 지금 도트 같고 이렇게 관절을 심어요. 관절을 심어서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막 조절해서 만들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본을 심어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만들기도 하고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2D 본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만들어지는 게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죠. 요거죠, 요거. 도트를 갖다가 그냥 쭉 따로 재생을 시켜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한 프레임씩 다 사람 손으로 그리죠. 우리는 이제 요 애니메이션을 해볼 거라는 겁니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그래서 저 2D 스파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구글에다가 스파인 애니메이션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 툴킷인가? 툴킷이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 이렇게 얘네에서 공식 런타임 그거 이용하시거나 또는 공식 범용 런타임 이거 이제 개인이 만든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스파인을 이용한 리소스 확보죠. 리소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예제에서 주어지는 뭐 갖다 주어지는 것 정도는 이 라이브러리 다운받아서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윈도우니까 C++ 라이브러리 이런 거 받으면 되죠. 그럼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2D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좀 봅시다. 그래서 시작 위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이미지의 크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32, 32. 그리고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값을 세팅을 해주면 해당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나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이름을 만들 건지. 그리고 재생을 시켜주면 이 true, false는 이제 반복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애니메이터부터 좀 볼게요. 애니메이터는 뭐냐? 애니메이션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달리는 애니메이션, 기본 아이들 애니메이션, 공격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아이들 애니메이션이었다가 뭐 A 버튼을 누르면 공격 애니메이션 전환이 되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그렇다가 내가 움직이는 걸 누르면 달리는 애니메이션 실행되고 손을 떼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애니메이션들끼리 유기적으로 동작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바꿔줄 수 있는 클래스가 애니메이터 클래스예요. 각각의 애니메이션들을 보시면 애니메이션들을 스트링으로 들고 있죠. 여러 개를 애니메이션스 그쵸? 그리고 나 현재 실행되는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을 반복할 건지 안 할 건지 체크해주는 변수. 애니메이션 만들 때 left top 이런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쭉 있다고 가정을 하면 left top 제일 왼쪽 그쵸? 그리고 사이즈 들어가죠. 여기서 요까지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셋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셋은 뭐냐 제가 아마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윈도우 위치상 이쪽에서 여기가 0,0이거든요. 윈도우 좌표계가. 만약에 뭐 500에 500이라고 해봅시다. 이쪽. 그러면은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게임에서 약간 이렇게 쓰면 뭔가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위치를 기준으로 어디에 쓰냐? 아예 가운데를 가던가. 그쵸? 아니면은 이렇게 발밑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밑에. 여기를 0,0으로 두고 여기를 게임 본인의 포지션을 두고 그래서 이 오프셋 넣으셔가지고 본인이 쓰고 싶은 위치로 맞추시면 됩니다. 내 이미지가 32, 32야. 크기가 여기가 그러면은
16, 16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 위치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길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달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공격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 위치에서 나는 몇 개까지, 나는 4개까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 있게끔 변수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듀레이션 부분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듀레이션 부분은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재생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0.1초, 또 게임에 따라서는 느리게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게임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여기 시간을 조금 더 크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내부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 거 함수로 쭉 넘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찾는 부분 간단하죠? 그냥 쭉 검색해서 파인드에서 찾고, 없으면 널, 있으면 반환. 그리고 플레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찾아서 해당 애니메이션이 널이 아니라면 내 현재 액티브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바뀌었으면 새로 바뀐 애니메이션에 제일 처음부터 실행을 해줘야겠죠. 리셋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루프가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값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요거 되게 단순해요. 애니메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애니메이션이 현재 실행되고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 해주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체크하거나 나 몇 번째 애니메이션 실행 중인지 그런 체크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해당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재생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만약에 컴플리트 끝났다면, 그리고 루프, 우리가 루프 처음에 애니메이션 재생에 세팅했었죠. 루프가 true라면 다시 뭐예요? 리셋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또 처음부터 이쪽으로 실행되게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역할은 되게 단순하고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 부분을 조금 보면 됩니다. 얘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만든 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에서 이 하나의 스프라이트, 이걸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했죠. 이 친구.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들고 있을 거는 본인의 시작 위치, 그리고 본인의 사이즈, 그리고 나는 오프셋을 얼마나 움직일 건지, 오프셋, 그리고 나 다음 애니메이션을 얼마만큼 시간을 걸갈 건지, 이 4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덱스 있죠? 요게 이제 이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을 각각 0, 1, 2, 3 배열처럼 보면, 나 0.1초 동안은 0번, 나 0.1초 지나고 나면은 1번, 그 다음에는 2번,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을 이 시트 안에 넣어 놓고 이 재생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는 우리 전체 애니메이션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스프라이트 이미지, 각각 리소스들 갖고 있을 거죠. 그 리소스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자, 업데이트해서 되게 단순한데요. 얘도 끝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계속 누적해서 재줘요. 재주다가 언제? 듀레이션이 뭐였죠?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애니메이션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보다 이 듀레이션이 작아진다면 넘어갔다는 얘기죠. 시간이 0.1초가 시간을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 주시고 내 인덱스를 뭘로? 하나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나 0번 하고 있다가 0.1초 지났어. 그럼 내 인덱스 이제 몇 번 되는 거예요? 1번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또 화면을 끓여주고 또 계속 마찬가지로 또 시간 체크하다가 0.1초 지나면 2번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번에 있는 그려주고 아마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그려줄 겁니다. 그러다가 끝이 나면 컴플리트 세팅해주고 컴플리트가 되면 우리 아까 애니메이터에서 뭘 해줍니까? 다시 리셋을 해주죠. 그러면 리셋이 되면 되게 단순하죠? 시간 다시 뭐 해줘요? 0. 인덱스 다시 뭐 해줘요? 0. 컴플리트 다시 뭐 해줘요? false. 그냥 값만 초기화 시켜주면은 또 다시 업데이트 내에서 해당 조건에 의해서 다시 재생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그려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그 트랜스페런트 블릿 또는 드로우 써도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알파 값이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알파 값이 있는 이미지들. 근데 이 윈32에서 제공되는 이 알파 브랜드 이 친구는요. 해당 친구가 알파 값이 없어도 내가 투명도를 따로 줘서 투명하게 그릴 수 있는 친구예요. 지금 투명도가 125예요. 이 범위가 뭐 0에서 255까지거든요. 한 절반쯤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알파가 없는 이미지여도 0.5% 정확히 이제 우리 100단위로는 50%의 투명도로 화면에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함수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트랜스페런트 블릿 그대로 쓰셔도 되고 나는 약간 알파도 써야 돼 주인공은 그러면은 알파 브랜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png 파일 그 투명하게 그리는 것보다 비용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이미지 내부에서 제공돼준 알파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캐릭터가 이렇게 뭐 피격을 당했다. 그럼 반짝반짝 거린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 친구를 쓰시는 게 훨씬 그 작성하기도 쉽고 속도도 느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이 부분 이제 살짝 한번 봐주면 되죠? 되게 단순하죠? 반복문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레프트 탑, 라이트 탑 줘주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니메이션을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딱 만든다. 그렇죠? 그럼 처음에 i가 0일 때는 여기서부터 세팅을 해주겠죠. 레프트 탑이. 그리고 i가 1 들어가면 사이즈만큼 곱하기 1에서 더해주고 있죠? 여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되죠. 또 여기가 되죠. 저희 반복문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었던 연습들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y값 높이는 변하지 않고 있고요. 쭉쭉쭉 옆으로만 가니까 사이즈 그대로 넣어주시고 오프셋 넣어주시고 듀레이션 넣어주시고 애니메이션 시트에다가 푸시백에서 넣어주면 이 정보가 쭉쭉쭉쭉쭉쭉 그냥 배열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긴 한데 이거를 이제 클래스로 하나를 여러 개 쪼개놔서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내가 뭐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냐? 함수 하나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 당장 이 친구만 이해를 일단 먼저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이 친구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작성하시다 보니까 화면에 그려지다 보니까 뭔가 나는 알파 값을 바꿔서 그려줘야 되고 뭔가 여기에서 그 카메라 좌표계로 지금 변환을 해주고 있는데 카메라 좌표계가 아닌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난 이 코드를 좀 바꿀게. 그럼 그 바꿀 때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실 때는 이 덩어리가 이만큼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한 번에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내가 사용하는 부분 이만큼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게 겉에를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개들을 각각 사용하면서 각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큰 거를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분량이 많고, 특히나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를 가면 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 부분에 한해서만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뭔가 너무 커서 조금 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간다 하시면 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 부분부터 파는 겁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예제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제도 한번 실행시켜보고 질문을 편하게 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 다운받아서 프라이트 이미지가 한 장씩 되어 있으면 2차원 벡터로 해서 텍스처를 한 장씩 다 넣어서 사용하면 되나요? 어, 지금 옆으로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시면 지금 어떻게 가셔야 되냐? 이 Y 부분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든 애니메이션이다. 한 애니메이션 하나다. 그러면은 이 크기를 넘어가면 이 Y 값도 하나가 증가되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아마 이쪽 부분에서 2차원 배열로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중 포문을 하셔가지고 이 크기가 넘어가면은 저거 Y 입력받은 것만큼 다시 해서 또 추가가 되게끔 한 줄짜리로 넣어주셔도 되죠. 이 Y가 또 플러스 되게 코드를 짜시거나 아니면은 이중 포문에서 이 Y 값이 바뀌게끔 세팅을 하시거나 해서 쭉 늘려서 확장도 가능하실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나씩 디버깅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이 이게 분명 이미지가 딱 다 모든 게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건 애니메이션이 막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요 정도만 수정해 보시는 거예요. 요 정도만. 그러다 보시면 이 구조가 또 나한테 익숙해지고 이해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수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재생을 시켜보면 요거 단순 포문이기 때문에 한번 수정해 보시고 수정이 조금 어려우시면 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같이 기능 구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생이 되고 있죠? 0.1초씩. 요 알파 블렌드 값도 지금 125인데 255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도가 바뀌어져 있죠. 자, 이렇게 예제도 한번 실행시켜 봤고 커밋 카메라 지금 추가되어 있죠. 카메라 기능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이 앞쪽에 들어 있었나? 요 앞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죠. 자, 카메라 되게 단순합니다. 이 친구 뭐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 카메라가 뭐냐? 화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내가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화면이 아마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 원래 여기 있던 물체가 그쵸?
이렇게 노란색으로 기준으로 보고 있던 카메라 기준에서는 가운데 있었지만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물체가 화면의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실제 컴퓨터상에서 카메라라는 뭐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저희가 조금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걸 카메라라고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친구를 내부를 좀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일단 만약에 내가 특정 카메라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룩 포지션 보이시죠? 룩 포지션. 카메라의 좌표를 가져오죠?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쵸? 그러면은 거리를 요거 이제 화면 중간, 왜냐면 윈도우 좌표계가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우리가 0,0 기준을 여기로 두고 화면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거 빼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가 만약에 여기 한 500,500이야. 오른쪽으로 500이야. 500,0. 그럼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을 해준 겁니다.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 calculate static 함수 가보시면 그냥 단순합니다. 해당 위치에서 거리를 빼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카메라가 이동했다는 거는 물체가 전부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거리만큼 빼줘서 계산을 합니다. 카메라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아까 보시면 이제 렌더러 스프라이트 렌더러 보시면 코드가 한 줄 추가가 됐죠. 렌더러 메인 카메라 칼큘레이트 포지션, 내 포지션을 갖다가 뭘로 카메라를 적용시킨 포지션으로 다시 이동할 거야. 그럼 내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물체를 왼쪽으로 보내는 빼기를 하니까 왼쪽으로 보낸 값이 여기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거 통해서 다시 그냥 그 위치 그려주는 겁니다. 카메라 되게 단순합니다. 뭔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실제 내가 카메라가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물체가 전부 어디로? 아래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주기 위한 이 코드가 들어있는 거고, 만약에 카메라가 누군가를 바라봐야 될 수도 있어요. 플레이어가 중심이 돼서 이동하는 게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타겟을 세팅을 해주시면 타겟의 위치를 가져와서 타겟의 위치를 룩 포지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코드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 if문이 아니라 여기에 else문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되셔야 될 겁니다. 그쵸? 타겟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밑에서 또 뭐죠? 디스턴스 다시 계산해 버리죠. 자, 요 부분은 한번 이거 else로 나눠가지고 밑에 새로 자, 코드를 한번 짜주세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카메라 또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질문이 BMP 규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선 한 장의 사이즈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는 그 리소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한번 봅시다. 여기 아까 이렇게 닭 이미지가 있죠? 그쵸,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4개만큼 애니메이션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7개만큼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속성 창에 가보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미지 사이즈. 그쵸? 64 곱하기 112. 그쵸? 그러면 오른쪽은 지금 64 나누기 4를 하면 몇이죠? 16. 오른쪽 사이즈가 이 친구가 몇인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 하나가 16인 겁니다. 16. 그쵸?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전체가 64잖아요. 나누기 4 하니까. 그리고
지금 밑에 쪽 112. 7개니까 112 나누기 7하면 7은 7, 42, 6, 7에 40이죠? 그러면은 16. 여기도 16이네요. 16. 이렇게 보통 저는 계산합니다. 여기 오른쪽 본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하면 한 장의 사이즈를 또 유추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근데 이게 조금 삐뚤삐뚤 이미지가 막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삐뚤지 않는 리소스를 다시 구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엊그제 포토샵을 한번 설명해 드렸죠. 포토샵 통해서 조금 그 규격을, 위치를 조정하셔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드 작성하는 시간이시겠지만, 이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하는데 들어가는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부분 조금 정리를 했고요. 다음 10분 쉬었다가 우리 요거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좀 해야겠네요. 왜냐면은 당장 이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FSM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